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의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입니다. 일명 잔디 인형이죠. 요 생방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한 분이 잔디 인형이라고 해줘서 피드백 한번 해드린 겁니다. 리액션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1982년 10월 5일 대전 야구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대전 야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한국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첫 번째 코리안 시리즈의 1차전이 벌어진 날입니다. 금년에도 이제 야구 거의 다 끝났죠. 제가 보기에는 5강 뭐 이미 거의 결정 난 것 같은데 SK가 쫓아갈 힘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안타깝게 하나도 나가 떨어졌고 김성훈 감독님 어떡하지? 아, 참 안타깝네. 자, 이 해가 이제 한국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을 한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월 4일 날 역사적인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이 벌어진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야구 얘기 좀 할까 해서 어제 날짜 것도 좀 무거운 얘기였고 속상한 얘기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유정회 이런 개 같은 거나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덜 속상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굳이 이런 제목을 뽑아 봤습니다. 자, 프로야구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한국 프로야구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라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관주도로 시작이 된 프로스포츠다 보니까 일단 계기는 전두환이 한 겁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프로축구까지 29만 원밖에 없는 전두환이가 만들었어요. 전두환은 이 스포츠가 국민을 뭐라 그럴까,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관심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스포츠의 위력을. 그래서 어느 대통령보다 스포츠를 정치에 가장 적절히 잘 이용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최초로 이 프로야구를 하십시다 각하라고 제안을 한 분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던 이상주 수석입니다. 이상주, 이분은 나중에 총리까지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영삼 때 하나? 이때쯤 아마 총리하고 이 청와대 수석을 마치고 나와서 뭐 여러 대학교 총장들을 합니다. 한림대, 울산대, 강원대, 성신여대 뭐 이런 데 총장하시고 교육 쪽에 투신을 하신 분이죠. 총리가 아니라 부총리구나. 교육부 장관이니까. 예, 총리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 하시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시고 현대사에 있어서 그래도 나름 한 획을 그었던 분이십니다. 요 출범 당시에 이상주 당시 수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출범이 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은 MBC에 당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프로야구의 출범은 흔히 얘기하는 3S 정책이 아니다. 여러분 3S라는 게 군부 독재 때, 전두환 군사 독재 때 국민들을 세 가지 S로 시작하는 세 가지로 정신머리 없게 만들어라 라는 게 3S 정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에 빠지게 해라.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자. 요게 3S 정책인데, 일단 이 당사자니까 이거를 위반을 한 당사자니까 이건 3S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너무 세서 좀 더 건전한 다른 쪽으로 욕구를 분출해 줄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프로스포츠를 하자고 한 거고 그게 야구였다. 요 딱해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이 좋아, 보니까 우리 국민들 스포츠 좋아하네, 좋아, 축구든 야구든 뭐든 해, 빨리 해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나서 전두환은 당연히 축구를 먼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전두환은 그 육사 시절에 축구 선수였거든요. 육사 축구,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대표 선수였습니다. 골키퍼였어요. 주전 골키퍼. 어쨌든 자기가 축구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축구가 프로로 먼저 입안이 돼서 올 걸로 알았는데 야구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야구가 먼저 됐을까? 자, 축구하고 야구가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국민 스포츠니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이제 프로하려고 정부에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협회하고 접촉을 했겠죠. 당시 축구협회에서는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1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정확히 139억이라고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야구 쪽에서는 36억 정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돈이 적게 드는 야구를 먼저 시작을 한 거다. 간단히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야구의 가장 큰 산파 역할을 한 거는 당시 해설위원이었던 이호헌 씨다. 이호헌, 그러면 저처럼 묵은 사람들은 전설의 해설가입니다. 네? 그 목소리가 좀 얇죠. 그리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 그런 분이신데 워낙 해설이 재밌었어요. 안타요, 이런 거 개그맨들이 많이 그 성대모사를 하는데 이 안타요, 이 원조예요, 이호헌 씨가. 네. 이호헌 씨가 산파 역할을 합니다. 이호헌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모든 기업체와 접촉을 하면서 프로야구를 창단할 것을 종용하고 창단 조건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다닙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호헌 씨가. 이호헌 씨는 원래 이제 마산상고 출신이에요. 외야수 출신의 야구인이었고, 이분이 일본을 유학하고 하면서 리그제를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60년대에 이미 실업야구를 토너먼트 대회를 하지 말고 리그제를 하자. 그래서 이 코리안 시리즈가 오늘 하는 첫 번째 코리안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 이렇게 명명이 돼서 불렸던 건 사실 실업야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코리안 시리즈라는 것은 프로야구, 우리가 아는 KBO 리그의 코리안 시리즈가 첫 번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야구인 이호헌 씨의 공이 아주 지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호헌 씨가 당시 이제 이상주 그 교육문화 수석에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 밀착형을 위해서 이제 지역 연고제를 하자.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축구협회는 나라 돈을 다 주시면 그거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야구 쪽에서는 36억 정도만 주시면 재벌들과 접촉을 해서 재벌들이 직접 구단을 창단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재벌을 동원하겠다. 미르네요. 재벌을 동원하는 거 보니까 미르고 K스포츠가 이미 이때 있었네. 그죠? 얘 역사는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재벌들을 이제 집합시켜서 프로야구단을 창단할 것을 종용하고, 이제 그 VIP의 의중을 전달하고, 거기에 이제 교육문화 수석인 이상주가 더러는 참석을 했겠죠. 이거는 각하가 시킨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르 돈 거들어 다닐 때, 전경련 부회장이 다닐 때 그 청와대 수석이 가서 슬쩍슬쩍 VIP 뜻이라는 거를 흘리는 거하고 똑같이, 이때는 흘리지도 그냥 않았을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겠지. 니네 야구해, 각하가 하래,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하나 둘 참여를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6개의 대기업이 지역 연고를 가지고, 대개 이제 지역 연고는 이제 그 대기업이 원했던 곳, 내지는 이제 또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그룹 총수들의 고향, 아니면 지금 현재 그 그룹이 어떤 가장 그 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 지역을 지역 연고로 주면서 프로야구단을 창설하게 했습니다. 애양심을 자극하게 한 거죠. 이때 이호헌 씨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이 호남 홀대론, 호남 차별 이런 거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지역 출신 이제 대기업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영남 쪽에는 대기업의 후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넘치는 거예요. 이제 골라서 야구단을 하라고 할 판인데 호남은 기업이 없는 거야. 그만큼 돈이 있는 기업도 없고 그만큼 기반을 잡은 회사도 거의 없었다. 모두 영세한 기업들만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거를, 영호남 차별론을 몸소 체험했다. 이런 증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라면 먹는 삼양에게 의뢰를 했다가 삼양이 리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호 타이어, 금호는 이제 전통적으로 전라도 기업이니까 금호한테 제안을 했다가 또 이제 금호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이러다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 중에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 그에 또 찾아봐 해서 찾은 게 해태죠. 그래서 해태가 광주를 연고로 해서 호남 야구단을 창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인천은
처음에 프로야구 출범할 땐 산미였잖아요. 산미가 아니라 현대였었답니다. 그때 현대제철도 그쪽에 있고 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대였었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때 완곡하게 이제 고사를 하죠. 고사 이유가 당시에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정주영 회장이 뭐였지? IOC 위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 간부였나? 아무튼 체육회 일을 크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업인 대표로. 그래서 나는 올림픽 유치하러 다니기도 바쁘다. 언제 야구단까지 합니까? 나 이것만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빠져나가서 현대가 그때 당시에 프로야구에 초창기에는 참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5개만 하기로 결정이 났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냥 산미 슈퍼스타즈가 들어와서 겨우 6개를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야구는 이렇게 초반에 이상주 수석이 대통령에게 제안을 한 기획 초기부터 시작해서 단 6개월 만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출범을 하게 되죠. 하나의 프로리그가 출범을 하려면 외국의 예를 봐도 길게는 5년 이상, 짧게는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6개월 만에. 이것도 약간 미르 같아. 재단법인 신청 내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쫙 이렇게 해주잖아. 예? 아니 나 야구 좋아하고 프로야구 없었으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시작은 좀 좆같네. 그래서 6개월 만에 되는 거예요. 아니 미르재단, K스포츠 걔들 하루 만에 3일 만에인가 하루 만에 제깍 해주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사인해 주잖아. 저도 한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듣다가 우리 세월호 유족분들께서 그 사단법인을 만드시겠다고 법인 신청을 경기도에, 안산이니까 경기도에 했더니 도지사가, 남경필 도지사가 반려를 해가지고 원래 지역 지자체 자치단체장에게 이것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해서 올리면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 문체부나 그 소관부서, 행정부서에다 올리는 건데 이거를 남경필 도지사는 계속 리젝트를 해서 이분들이 하다 못해가지고 서울시로 주소를 그러니까 사무실을 옮겨서 서울시에다가 그 사단법인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중앙정부를 올려가지고 1년이 지나가지고야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미르는 막 출근하자마자 그 다음날 사인하고 뭐 18시간이 걸렸다, 뭐 3일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프로야구도 6개월 만에. 네? 또 역사상,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프로야구 리그가 창설이 되는 그런 걸 보면서 갑자기 또 미르와 K가 생각이 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출범에 얽힌 에피소드들은 뭐 그동안에 많이 이제 드러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몇 가지만 그냥 재미삼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까 합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서울연고를 갖고 MBC하고 두산, 그러니까 당시 오비가 다툼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롯데가 MBC하고 다툼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롯데가 우리도 서울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MBC를 서울연고로 해준 거죠. 왜냐하면 프로야구가 이 창단을 할 때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방송사가 MBC거든요. 그 MBC 그때 사장이 이무슨 그 양반도 아주 유명한 이건데 이 앞잡인데 아무튼 그 문공부 장관, 당신 옛날에 문공부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장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MBC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장섰기 때문에 MBC한테 우선권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롯데한테는 수도를 못 줬으니까 직할시 제2의 수도 역할, 제일 큰 수도 서울 다음에 제일 큰 부산으로 가라라고 이제 살살 달래서 롯데가 부산으로 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삼성이 이제 대구를 연고로 해서 창단을 결정한 후에 투덜대기 시작했답니다. 뭐라고 투덜댔냐면 야 이거 다 시작하다 보니까 나하고 격이 맞는 재벌이 없네. 당시에는 현대 럭키, 대우만 해도 좀 그럴 때니까 현대 럭키가 이제 가장 큰 재벌이었는데 럭키도 안 해, 현대도 안 해. 나중에 이들은 축구를 하죠. 그 다음에 축구를 합니다. 럭키 금성, 그 다음에 현대 축구단 지금도 있죠. 축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안 한 거야, 야구를. 그래서 삼성이 투덜댄답니다. 아, 격이 안 맞아. 저런 잔챙이, 쟤들이 무슨 재벌이야. 아우, 저런 잔챙이들하고. 아유, 이거 프로야구 하면 기업 홍보 효과가 대단하다고 해서 내가 했는데, 아, 그럼 나는 이거 안 해도 홍보 효과가 있는데, 아이고, 막 이러면서 삼성이 투덜댔다는 그런 뒷이야기도 있고, 또 롯데가 투덜을 많이 대는군요. 롯데가 새로운 구단이 들어올 때도 많이 그러던데, NC 들어올 때도 그러더니, 롯데가 서울 놓고도 투덜댔는데 또 해태가 들어오는 것 같고 또 투덜댔다고 하더군요. 같은 제휴업계를 받으면 기업 홍보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볼멘 소리를 또 하기도 했고, 당시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세제 감면 혜택, 소득세를 감면시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아주 특혜를 받았던 그런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막전이 벌어지던 당시 서울운동장 동대문구장에 삼성에서는 제1모직이 이제 삼성 계열사인데 옷 만드는 거기 여공들을 이제 버스 17대를 동원을 해갖고, 관중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대통령 중점 지시사항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공들을, 오늘 또 여공 얘기 자주 하게 되네, 동원을 했는데 이들한테 일주일 동안 하루 5시간씩의 카드 섹션 연습을 시켜가지고 외야석에, 여러분들 자료 한번 보면 거기 외야석에 한문으로 삼성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공장에 다니는 누나들이 이렇게 들고 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가를 시킨 사례 있고, 가장 유명한 뒷얘기는 당시 일루심으로 배정이 됐던 김옥경 씨가 개막하던 날 대통령이 시구한다는 거를 사석에서 미리 얘기했다가 청와대에 끌려가서 귀샤대기 맞고 나온, 뭐 그거는 여러분들 아주 많이 아시죠? 아, 맞습니다. 이진희 사장이에요. 이진희. 지금 우리 UPD가 MBC 당시의 사장이 이진희 아니면 이웅이다 자료를 뽑았는데 이진희 사장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빨 튀어나오고요, 얼굴 새카맣고 겸혈구 같이 생긴 양반이 있습니다. 이진희 사장.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김옥경 심판 끌려갔던 얘기는 이제 뭐 너무 많이 알려져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해에 1982년 프로야구가 개막되던 이 해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보면, 뭐 개막전 이종도 선수의 MBC 청룡 이종도의 말로 홈런 유명하죠. 이 말로 홈런을 맞은 사람이 삼성의 왼손 투수 이선희였거든요. 컨트롤러. 근데 이 이선희 투수는 공교롭게도 코리안 시리즈 마지막 게임에서 또 오비의 김유동에게 말로 홈런을 맞습니다. 이때 사실 프로야구 원년 그러면 투수하면 그냥 박철순인데, 사실 미국에서 박철순이 와서 이때 뭐 너클볼 이런 걸 선보이면서 독보적으로 튀어나가기 전에는 이선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에이스였었어요. 대륙간컵 우승의 최고 수훈이고, 나중에 그 한화 투수 코치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상당히 컨트롤의 예술, 그런 분인데 프로야구하고는 좀 그 사대가 맞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분이시죠.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1호 홈런은 뭐 이만수가 쳤다, 뭐 이런 거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코리안 시리즈 얘기로 시작한 거니까 이제 코리안 시리즈로 얘기하면서 끝을 맺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출범한, 관주도 형태로 출범한 한국 프로야구의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은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15회 연장까지 했는데 비겨버려요. 무승부가 됩니다. 삼성과 오비가. 저 그 기억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근데 저는 어떤 기억만 나냐면, 당시에 오비의 왼손 투수 선우대영이라는 투수, 중앙대학을 졸업했던 선우대영 투수가 경기 말미에 계속 호투를 했던 기억은 생생하게 납니다. 다른 기억은 막 이렇게 막 오버랩이 돼서 나고, 그 생생하게 나고, 이해 한국 시리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승 1무 1패, 그러니까 1차전에선 이렇게 비기고, 대전구장, 당시 지금의 두산의 전신인 오비가 대전이 홈구장이었는데, 이 대전 홈에서는 비겨버리고, 당시에는 이제 그 관중들, 관객석이 적어서 지방구단들은 다 서울로 와서 했거든요. 1차전만 1, 2차전만 해당 팀 연고지에서 하고 다 서울로 와서 했어요. 그래서 1차전 대전에서 비기고, 2차전 삼성이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그리고 나서 서울로 와서부터 내리 오비가 연승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 초대 챔피언이 되는 그런 프로야구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프로스포츠를 출범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프로스포츠는 원래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은 돼야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다. 시장 원리대로 하면 그 자체가 시장이 되고 티켓만 팔아서 구단이 운영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시는 10,000불 택도 없었을 때니까
어쨌든 관주도로 이렇게 국민 스포츠인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리안 시리즈 얘기를 했고요. 한참 야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뜨신 고 하일성 해설위원님 생각이 좀 나기도 합니다. 야구의 이야기를 한 김에 이미 고인이 되신 하일성 위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좋은 데 가셔서 편한 일만 있으시라고 빌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10월 5일 KBO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을 계기로 바라본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스포츠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알고나 삽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영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